이슈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제 지표들 미국 쪽 발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에 이제 제조업 ISM 지수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심리에 좀 악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경기가 현재는 피크아웃된 상황이고요. 또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한쪽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서로 제각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50을 하회할 정도로 경계선 이하로 지금 내려간 상태고요. 반면에 내구재 수주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은 모두 상회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후퇴 국면에 진입할지 아니면 답보 상태를 벗어나게 될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의 그 사전 예상과 실촉치 간의 괴리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아진다면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7월까지 보면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 문제, 또 무역 전쟁,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 방향이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빠졌었는데요. 최근에는 FRB의 예방적 금리 인하, 여기에 2020년 대선을 앞두고서 성심성 예산안이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이 되면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체감 지표부터 아무래도 빠르지는 않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경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순환 국면상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ISM 지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부분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동행지수를 보면요, 7월 기준으로 각각 2%를 이제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2%를 밑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경기 확장기 막판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을 때 그리고 정체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수요일 날 발표되는 8월 제조업 ISM 지수가 되는데요. 사전 예상은 51.5로 전월 51.2보다는 소폭 상승하겠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방적 금리 인하에도 지수 회복이 좀 늦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의 최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보복 관세로 인한 중국 내 판매 감소 그리고 인허가 규제로 인한 사업 활동 위축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에서 사업 철수 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또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인내가 지금은 한계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고요. 체감 지표가 회복되려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 경기가 후퇴 국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예방적 금리 인하도 필요하지만 세계 경기 회복 여기에 미중 무역 합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지만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또 미중 간의 관세 또 추가로 주고받은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이 부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도성 발언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4차 관세 부과는 이미 예고되어 왔고요. 또 악재로서 반영이 됐지만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확실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조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대형 은행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투자자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8월 28일자로 발표된 8월 지표를 보면은 8.7포인트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75.9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지수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수다 보니까 100보다 작으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 전망을 약세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기보다는 관망 분위기에 들어갔다는 게 맞는 표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단기 투자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급변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또 기업 투자 위축,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반등시마다는 보유 주식을 현금화한다든지 채권 쪽으로 장기 투자 자금들이 계속 이동해 갈 것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기업 실적도 현재 부담스러운데요. 리니티브에 따르면은 미국 주요 500대 기업들의 3분기 예상 순이익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초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와 같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기업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앞으로 그 주식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제부터 부과된 4차 관세 품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품목에 먼저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까? 네, 품목별로 보면은 통신기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매년 46억 달러 정도로 수입합니다. 이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의 시장 점유율을 50%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인데요. 이 외에도 애플의 그 스마트 그 스피커라든지 무선 이어폰과 같은 그 웨어러블 기기가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사무용 기기인 그 모니터나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가 가장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상용품으로는 신발, 의류 같은 쪽,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트럼프라든지 공화당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 그리고 러스트벨트를 겨냥했는데요.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콩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그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1차부터 3차 관세 대상의 대부분이 중간재하고 자본재였는데요. 미국 경제에는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4차 제재 품목부터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미국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관세 대상 품목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20에서 40% 정도로 낮고요. 다른 국가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증가라든지 소비자들의 연말 소비 심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2월 15일까지 연기된 대체가 안 되는 소비재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넘겼는데 그럼 결국엔 내년에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이 떠넘겨지는 건 아닌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또 걱정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옳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9월 무역 협상에서 이제 합의를 도출할 건데요. 만약 합의가 실패한다면 12월 달에는 무려 1,560억 달러, 중국 제품으로는 555개 품목에 대해서 15%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미국이 가장 단일 품목으로서 많이 수입하는 스마트폰, 노트북이 해당이 되고요.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전기 대리미, 그리고 비디오 게임과 같은 대중국 아니고서는 수입할 수 없는 품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550 품목의 대부분이 80% 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이해 국가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미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미국도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올해 중에 체결되지 않는다면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30%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20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2.3%보다 떨어진 1.9%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FRB 같은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에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남기는데 GM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 철수하고 미국으로 옮겨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 대체나 공급망 재편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세 차례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컴퓨터라든지 전기 기기 같은 IT 제품들은 베트남이나 태국, 대만 쪽으로 그 수입원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중국으로부터는 크게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의 니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복합기의 생산 공장을 7월 중에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교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제공하는 복합기라든지 복사기 생산 거점을 현재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게임기를 만드는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으로, 소니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스테이션 그 4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IT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대체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망 개편 과정도 다른 품목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비용 그 절감 통해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입 다각화 노력이 좀 전개되고 있다는 점, 또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요. 반면에 가구나 침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외 국가로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생각만큼 낮춰지진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장을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이 들게 되고요. 기능공의 숙련도가 다른 나라는 없다는 점, 그리고 원부자재 조달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구나 침대, 일상용품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내년도부터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12월에 마지막 4차 관세와 관련된 2차 품목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미국 기업이라든지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무역 합의가 없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합의가 지금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